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렌시아와 레알 소시에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0위의 발렌시아입니다. 구단주의 막장 운영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죠.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5점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소시에다드를 잡으면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력상 열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컨셉은 강한 압박과 역습, 특히 롱볼을 통한 역습을 많이 사용하죠. 발렌시아는 파울을 범하는 횟수와 파울을 당하는 횟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수비 시에는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공격 시에는 롱볼을 통한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로 많은 파울을 얻어내고 있죠. 공격 시 핵심이 되는 선수는 막시와 게데스입니다. 막시는 득점력이 강점은 아니지만 롱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데스는 드리블 성공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크랙 기질이 다분하죠. 세트피스 득점이 23%라는 건 역시 둘이 파울을 당하는 횟수를 생각하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는 확률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고 중앙 공격수가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득점은 힘들다는 의미죠. 2득점 이상은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압박 전술의 단점은 간격인데요. 압박을 위해 비워놓은 자리를 상대편이 공략하는 것입니다. 발렌시아도 4-4-2 전형에서 간격 유지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죠. 디아카비가 매우 부진하고 있고 파울리스타도 부상 중이라 수비진 경기력이 일정치 못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점을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홈에서만큼은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파울리스타, 실러선, 알데레테, 모리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6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한때 1위를 달리던 기세는 어디 갔을까요? 최근 리그 8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선두권에서는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챔스권을 노려야 하지만 최근 기세로는 쉽지 않습니다. 발렌시아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포르투, 이삭이 결정적 찬스들을 놓치는 빈도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는 오야르사발. 그러나 유로, 올림픽, 네이션스 리그 등 시즌 전 혹사 여파로 직전 시즌보다는 폼이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지만 PK 비중이 제법 있어 완벽한 골게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더 득점력이 좋다는 것과 발렌시아의 실점 빈도를 생각해보면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러나 후술할 이유로 다득점을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후반전 실점 빈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유는 감독이 후반전부터 잠그는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독유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팀을 만나거나 리드하고 있는 경기에서는 제법 이른 시간부터 잠그기 시작하는데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고 실점은 실점대로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압박에 능하고 원정 경기인지라 잠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게데스의 드리블이나 파울로 인한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페르난데스, 몬레알, 바레네세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2경기 결과처럼 무승부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원정 경기에 부담을 느끼고 이른 시간부터 잠글 가능성이 있죠. 다만 잠그고 나서 성적이 좋지 않고 발렌시아도 롱볼과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다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팀이므로 2.5 언더가 나올 것은 유력합니다. 플러스 1 핸디캡을 주고 발렌시아가 승리를 예측하면 고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무승부, 발렌시아 플러스 1 핸디캡 승리, 언더가 적당한 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삼프도리아입니다. 최근 5연패죠. 팀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로 강등권과도 승점 3점 차입니다.
일단 잔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완전히 내려온 기세로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패배 가능성이 높은데요. 잡는 찬스에 비해 득점은 잘해주고 있지만 공격진의 폼은 좋지 않습니다. 퀄리아 렐라는 부상 및 노쇠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비아 디니도 4경기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득점하는 빈도는 제법 높은 편이지만 대량 득점을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니죠. 최근 5경기에서도 3득점으로 멀티득점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1득점 정도로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인데요. 홈에서 되려 수비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홈에서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 중인데 무실점 기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다행인 기록이죠. 수비 시 범하는 실수도 리그에서 3번째로 많으며 슈팅을 가까이에서 내주는 편이라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시다와 콜리 두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중이거나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 시름이 더욱 깊어졌죠.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무실점으로 버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실점이 예상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요시다, 콜리, 에크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1위의 사수올로입니다. 퐁당퐁당이 제법 심한데요. 연패를 기록하진 않지만 연승도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중입니다. 강등권과는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라 지금의 성적을 유지만 해도 성공적인 시즌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이 유력한데요. 사수올로의 장점은 공격력이죠. 스카마라, 베라르디, 라스파도리 3명의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슈팅을 굉장히 많이 기록한다고 볼 순 없지만 유효 슈팅의 숫자가 많아 효율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중이죠. 그만큼 슈팅과 결정력이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15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한 7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1경기밖에 없던 만큼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점은 제법 하는 편입니다. 내주는 유효 슈팅 비율이 제일 낮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대한 막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슈팅을 가까운 거리에서 허용하고 있어 실점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효 슈팅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수치가 리그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대량 실점은 아니더라도 한 골 정도 실점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오비앙, 호제리오, 트라우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올로가 승리할 것입니다. 3명의 공격 자원들의 폼이 좋아 사수올로가 많은 득점을 기록할 것입니다. 플러스 1 핸디캡을 적용해도 사수올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두 팀의 수비력을 고려하면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열려있죠. 스코어는 2.5 오버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다만 최근 맞대결 2경기가 모두 2.5 언더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수올로 승을 주력으로 삼고 사수올로 핸디 승으로 고배당을 노립시다. 다음은 스트라스부르와 낭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직전 경기 한국 팬들은 환호했지만 스트라스부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리그 3연승이 깨져 승점 차이를 더 벌릴 기회를 날렸기 때문인데요. 리그 4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대략 11위까지를 경쟁팀으로 봐야 합니다. 잠재적 경쟁자 낭트를 홈에서 만난 것은 다행인데요. 승리하여 승점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하면 공격력이죠. 스트라스부르의 득점 순위는 리그 2위로 그 위에는 PSG밖에 없습니다. 디알로가 국가대표팀으로 갔지만 아조르크의 폼이 좋고 베테랑 가메이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므로 더욱 많은 공격 기회를 잡고 멀티골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보스의 수비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홈에서 공격적인 만큼 뒤쪽 무게는 헐거운 편이죠. 대략 홈에서 6% 정도 더 상대 진영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인지 홈 무실점 기록이 2차례뿐이며 상대도 17위 메스와 18위 로레앙이었습니다. 최근 낭트의 윗선 화력이 괜찮은 편이라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 마첸드 디알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9위의 낭트입니다. 로리앙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치며 침체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최근 홈에서 2승 1무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홈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경쟁자 스트라스부르와는 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선 화력은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최근 3경기 7골을 득점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아니와 블라스의 합작 플레이가 주 공격 로트인데요. 직전 경기 12개의 슈팅 중 7개를 이 둘이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이 둘만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죠.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어시스트를 올려주는 시몬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이 두 명으로도 득점을 만드는 것은 평이한 과제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공격력도 이유이긴 하나 낭트가 점유와는 별 인연이 없는 팀인 탓이 큽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점유에도 강점을 보이는 만큼 스트라스부르가 공격 주도권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낭트도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빈도가 홈에 비해 9% 줄어드므로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시프리엔, 드라오케, 카스텔레토, 콜리 베일리, 시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점칩니다. 낭트도 원정에서 괜찮으나 홈에서의 스트라스부르는 그 이상이죠.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다득점 경기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낭트의 공격력도 괜찮은 편이므로 2.5 오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아 -1 핸디캡은 비추천이고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4차례를 1점차 승부로 마쳤으므로 핸디를 적용하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승, 오버, 핸디 무승부를 예측해봅니다. 다음은 트로아와 메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트로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전을 앞뒀죠. 둘 사이의 승점 차는 2점인데요. 여기서 패한다면 바로 18위 강등권으로 추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친 김에 승점 차를 더 벌려놓는 것이 좋겠죠. 공격은 답답한데요. 투즈하르, 발데를 제외하면 공격진에서 득점을 책임져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샤발레린이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것이 트로아 공격의 현주소입니다. 그나마도 투즈하르는 국가대표로 차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로드리게스가 직전 경기에서 슈팅의 절반을 책임지는 등 최전방으로 나서고 있지만 10경기째 골이 없습니다. 1득점 정도로 선을 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뒷문은 메스에 비해서는 단단한데요. B클럽 경험도 있는 라미 정도면 상위권 팀들은 몰라도 메스의 공격진과 1대1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스가 압박이 강한 팀이라 압박 대처에 능하지 못한 수비진이 당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메스의 공격력이 원정에서 약간 감소하기는 하지만 1실점 정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정자는요. 아자문, 로드리게스, 카보레, 크와메, 투즈하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8위의 메스입니다. 트로아와 비슷한 입장인데요. 반대로 여기는 꼭 이겨야 하죠. 원정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제법 선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요. 필승의 각오가 오히려 부담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득점 가능성은 의외로 제법 되는데요. 10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한 골씩은 뽑아주고 있었죠. 프레빌레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흠이고요. 그러나 메스 특유의 거친 압박으로 공을 탈취해내어 빠르게 연결하면 득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센톤즈가 될 것입니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팀도 우측 공격의 비중을 42%나 두고 있죠. 1득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진은 최근 선전하고 있습니다. 니스와 스트라스부르에게 2골씩을 내주기는 했지만 상위권 팀들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3경기 3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수비진 누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수비 자원들이라 조직력에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카빗, 우돌, 은벤구, 쿠야테, 마이가, 브라운, 사르, 알라코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법 수비진들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잘 공략하지 못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득점 무승부 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 고배당을 노린다면 마이너스 1 핸디캡을 적용하고 매스의 승리를 점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더, 무승부, 매스 핸디 승순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에노르트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위의 페이에노르트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발목을 계속 잡히는 중이죠. 아약스에게 패배한 것은 그렇다 치고 흐로닝언과 비기거나 비테스에게 지는 것은 너무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 홈 2연패로 흔들리고 있지만 강등권 스파르타와의 경기는 승리할 확률이 높죠. 경기 방식은 본인들이 많은 점유율을 가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비 역시 상대에게 공격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아약스의 실점률이 워낙 경이로운 수준이라 그렇지 페예노르트의 실점률도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슈팅 허용도 리그 2위의 수치로 좀처럼 위기 상황을 잘 만들지 않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기복이 문제인데요. 분명 린센, 틸, 시니스테라 이 3명의 조합은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를 보면 3득점 이상 경기가 2번, 1득점 이하 득점이 3번입니다.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만 스코어가 압도적으로 나오진 않죠. 다만 강등권 팀을 상대로는 2경기에서 각각 5득점에서 4득점을 퍼부었습니다. 스파르타를 상대로도 이 정도 수준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죠. 다득점 경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리그 1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완전히 팀의 사기가 바닥인데요. 리그에서 8경기째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지속되는 부진 탓에 15위와도 승점이 4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만난 상대도 페예노트르라는 강적. 강등권 탈출은 현재로서도 요원합니다.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나서는데 하지만 실점률 감소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죠.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2차례 거두기는 했지만 10위 헤렌벤과 15위 빌럼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라 상위권 페예노트르와의 경기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최근 2경기에서 자책골을 연속으로 내주는 등 수비 집중력도 완전히 잃은 상태죠. 멀티골 실점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공격도 문제인데요. 전방에서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미즈난스와 보리엔즈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팀 내 최다 득점자라는 데서 스파르타의 전방 부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이적생 달마오가 주요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슈팅을 평균 3.5개나 기록할 정도로 슈팅을 만드는 데는 능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 점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서 달마오에게 많은 찬스가 제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결장자는 오코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페예노트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페예노트르가 전력에서 확연히 앞섭니다. 하지만 페예노르트의 득점력도 기복이 제법 있기 때문에 2.5오버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맞대결 4차례에서 모두 2.5 언더가 나온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페예노트르의 마이너스 1 핸디캡을 줘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스코어 차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예노트르 승, 페예노트르 핸디 승, 언더 모두 할만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